신의 한 수를 통해서 시장 전체를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시는 날 오랜만에 반등이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불안한 반등이어서 조금은 걸려요. 일단 FMC에서 0.75%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는 기정사실화라고 하지만 혹여나 또 모를 일이고요.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해도 그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또 어떻게 연준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 자체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시장의 각종 신호들을 통해서 한번 시장 예측해 볼까요? 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이제 위험 지표, 또 공포 지표라고 말씀드렸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현금 비중은 늘릴 것인지 아니면 주식 비중은 또 늘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 흐름을 먼저 보고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은 5%를 넘어섰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4.50%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0까지 이렇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움직임도 좋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또 반등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그러면 지난주 이후, 화요일 이후 일주일 동안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또 어떠한 변화를 보였을까요? 한번 보시면 자, 딱 방송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다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4.68에서 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장에는 공포감이 커지는 거죠. 네, 안전자산 쪽으로 돈들이 자꾸 가려고 하고 위험자산 쪽에서 돈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난 화요일 방송 이후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새벽의 흐름을 보시면 다행히도 5%보다 살짝 내려온 4.88로 이렇게 조금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반등이 나왔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상승폭이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연동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검은색 그림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내려갔다 이렇게 되니까 나스닥도 똑같이 반대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가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 조금 4.88%로 내려오니까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보다 더욱더 팍팍팍 좀 떨어져 줘야 돈들이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와서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다음 주에 계속 체크를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부분 코멘트를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75bp 금리 인상 확률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82%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이 100bp 금리 인상 확률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 정도에 이제 기자회견까지 다 이제 나올 텐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연준의 이번 9월달에 FOMC에서는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니까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분위기로 끝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의 이제 또 뉘앙스라든지 발언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남아 있는 연말까지의 금리의 이 상승 스케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블룸버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9월 달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3번 정도의 FOMC 회의가 지금 남아있는데 시장에서는 3번 동안 약 200bp의 금리 인상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200bp를 올리는 데는 첫 번째가 100bp를 올리고 50bp, 50bp 이렇게 올리면 200bp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75bp를 올리고 또 75bp 올리고 50bp 이렇게 올려도 20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1번이 아니라 2번의 분위기로 일단은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25bp 정도 수준의 베이비 스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금리가 좀 계속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다라는 것은 알고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이제 수급 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 텐데요. 국내 수급 쪽 요인은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주지 못하고 전저점을 깨는 그림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지난번에 우리 6월 달에 코스닥이 17% 정도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10조 원에 있던 게 이렇게 8조 원까지 2조 원이 빠지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손바뀜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바닥이 나왔었죠. 7월 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신용잔고가 8조 원에서 지금 약 9조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지난 7월 초에 바닥이었던 8조 원 대비해서 지금 9조 원까지 1조 원이 정도가 신용 부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 한번 쏟아지면서 손바뀜이 한번 나오면서 또 시장이 바닥에 나올 가능성 정도까지는 수급적인 부분 이슈는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다음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자,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연초 이후입니다. 제일 왼쪽 상단부가 1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지수를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검은색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에 보면 피치포크 추세선이라는 보조지표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을 하면 지금이 어떤 밴드 내에서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리고 어떤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점선으로 미리 다 그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고점과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저점과 저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피치포크 추세선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밴드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피치포크 추세선상에서 중단대 정도 수준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단대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74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코스닥 지수로서 740이 되고 혹시라도 중단대에서 지난번 여기처럼 반등을 주지 못하고 더 내려오게 될 경우에 2차적인 지지 라인은 지난 7월 초의 저점이었던 720포인트 정도 전후가 2차적인 저점이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환율의 변곡점 이벤트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1390원 위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한미 통화 수합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되겠어? 기대만 있다가 또 물거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좋은 내용이 나오면 서프라이즈하게 반영이 되면서 원화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MC 회의에서 기대했던 뭐 예상하고 있었던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나마 불확실성 해소로 달러가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정도 이벤트를 이번 주 중반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장에 우리 시장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궁금하면서도 조금 불안불안은 합니다.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 영향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시장은 이렇게 좀 그려보고요. 요동치는 시장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쪽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를 오늘 관심 업종으로 우리 키맨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또 IRA를 통한 수혜 뭐 등등해서 다양한 이슈가 머금으면서 로봇 관련주들로 한번 매기가 조금 쏠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챙겨보면 좋겠습니까?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가장 희망하는 게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사고 싶어하는 그리고 센 테마를 내가 계좌에 많이 넣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강하실 텐데요. 그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옥석 구분 없이 기존 주도주들도 다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강했던 뭐 로봇이라든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다 하락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종목이 그러면 차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에너지를 통해서 잠깐 한번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먼저 한번 자료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크게 음봉이 대부분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봉을 우리가 음봉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그 음봉을 몸통으로 양봉으로 다 커버하는 업종들이 어디가 있냐, 테마가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그들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차기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로보티즈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로보티즈의 같은 경우 어제 음봉이 아주 길게 나온 음봉이 보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그 음봉을 아침에 시가보다 조금 높게 출발해서 벌써 다 메웠고요. 특이한 점은 최근 3일 동안에 나왔던 음봉을 모두 오늘 하루 만에 다 커버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제 음봉 대비해서 강한 양봉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부분을 빨리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어제 음봉 그리고 최근에 3일 동안의 음봉을 다 장악하면서 양봉으로 커버를 하고 있다, 캔들로서. 그러면 추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만 찾으면 이들은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다음 대형주로서 두산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두산도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어제는 10% 넘는 음봉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한번 보시죠. 어제 만들어진 음봉의 이 캔들을 양봉의 캔들 하나로서 거의 다 커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 차후에 주도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태조 이방원 중에서 오늘 이러한 종목들을,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도 그렇고요, 조선기자재도 그렇고 좀처럼 어제 음봉을 회복하는 종목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아니라 로봇이 아마도 다음에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일단 에너지로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은 숫자가 아직까지 딱히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액 대비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한번 이 부분들을 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로봇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이 PSR이 점점 낮아지는 기업들. 그러면 PSR이 낮아진다는 것은 매출액이 올해 내년도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고, 로보티즈도 작년도에 11배, 올해 10배, 내년도는 PSR이 7배로 떨어지는 대표적인 로봇 감속기 제어기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모멘텀은 삼성자산운용에서 K로봇 ETF, 가칭이긴 한데요. 이 ETF가 만들어지죠. 여기에 편입되는 예상 후보군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제가 PSR을 한번 계산을 다 해봤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봇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최근에 아마 보시면 주위에 파업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내 월급이 따라서 안 올라가니까 제가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데 조금 힘들어지죠.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동화 이야기가 나오고 로봇 투입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9월 말에 테슬라의 AI 데이에서 휴머노이드 발표, 이 부분이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스케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산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해드렸는데요. 과거의 두산이라는 이 주주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마켓, 두산 퓨어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자회사들이 주가가 좋고 시가총액이 성장을 하면 지주회사 두산도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갈 때 검은색인 두산의 시가총액도 같이 올라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 때 두산의 시가총액도 같이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약할 때 두산도 빠졌는데요. 근데 최근에 두산 혼자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가치가 부각됨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많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산 같은 경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협동 로봇이라는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점유율 1위고요. 글로벌에서 5위 정도의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 매출액도 4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이 6천억 정도 되는데요. 6천억 곱하기 4배를 하면 2조 4천억은 적어도 두산 로보틱스 가치를 반영하면 가야 되는데 두산은 이제 1조 3, 4천억밖에 시가총액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대적인 저평가로 시장에서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아이디어로 로봇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또 눈 돌려볼게요. 탈중국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너도 나도 우리가 다 만들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래서 반도체 공장 자기 그쪽에 지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요. 이런 탈중국화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공장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미국을 주도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 투자를 해라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경우 뒤따를 산업이 로봇과 자동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으로 내년도부터 아마 수출과 수주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통신 장비 내에서도 약간 그러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서진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탈중국화 관련해서 수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진 시스템의 사업 부문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부품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신 장비 외에 서진 시스템은 모바일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쪽도 하고 있고 특이한 반도체 장비 쪽으로 부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하반기 내년도 더욱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기타 사업부를 시장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분기 실적 나온 거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2분기 매출액을 보시면 분기별 매출액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최고의 분기 매출액을 달성을 했다. 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뭔가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5G 장비주 중에서는 이러한 실적을 보이는 기업이 드물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매출액은 아주 좋았는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2분기가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인 비용이 반영되면서 기대치를 좀 하회하면서 영업 적자가 나왔는데 일시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서진 시스템한테 우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물류 비용입니다. 자, 2021년도 전부터 해서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가요. 최근에는 21년도 전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서진 시스템이 신규로 주문을 받아도 잘 납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3분기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IRA 법안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 앞으로 무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혜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정년이라든지 바로 광물, 흑연 이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그다음에 경량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바로 알루미늄을 가장 잘 다루는 기업이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진 시스템 쪽으로 아마 맡기는 그러한 흐름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알루미늄의 소재부터 가공까지 토탈 솔루션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약에 다른 기업으로 맡기게 된다? 그러면 아마 글로벌 제조업들이 쳐다보는 곳은 서진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캐파가 될까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서진 시스템은 베트남에다가 증설을 많이 해뒀습니다. 이게 축구장 110개 규모의 지금 공장을 증설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혹시나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이전을 하게 되면 서진 시스템은 충분히 물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탈중국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탈중국 이슈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수혜주로 시장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대안은 생산 기지를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동화는 당연히 로봇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고 생산 기지 이전은 베트남과 같은 이러한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진 시스템이 이미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을 해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최근에 사모펀드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고점이 있는 2만 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 험하다 보니까 수익이 뭐 잘 난다, 개별주 장세다라고 하지만 그거 쫓아서 수익 내기가 참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키맨의 아이디어를 한번 눈여겨보시죠. 탈중국화라는 키워드 아래 서진 시스템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 쫓아가 보시면서 여유 있는 호흡 갖고 저희는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한 신혜연 씨였습니다. 팀장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